60에서 70% 정도의 일치율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내가 안정애착이었고 내가 따뜻하고 민감한 양육을 받은 엄마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아이를 따뜻하고 민감하게 양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렇지 못한 엄마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한테 잔소리를 들이대거나 아니면은 비일관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적 작동 모델과 이게 사람의 정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이 애착이 한번 형성되면 이렇게 꾸준히 가게 되는 그러한 기분 나쁜 결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부모님들이 기가 팍 죽어서 그럼 난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럼 텔레비전 끄고 싶구나, 딴 거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고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도 그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를 정말 많이 해내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주는 결과들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초기의 1차 애착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한번 형성된 내적 작동 모델은 웬만해서는 잘 안 바뀌는 하지만 이게 절대 불변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아이가 비록 불안정한 초기 애착을 형성했더라도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면은 만 3세까지만 잘 키우면 돼.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또 연구자들이 따끔한 교훈을 줬어요. 안정 애착이라고 해서 이게 편안한 삶의 보증수표는 결코 되지 않는다. 안정 애착을 가진 아이일지라도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긴다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육아휴직 끝나고 갑자기 복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별로 봐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니면 엄마가 동생을 낳았는데 이 동생이 약간의 주의가 필요한 아이예요. 가령 신체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태어났거나 발달이 좀 부족하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주의를 요망하면 우리 엄마는 그 어린아이를 돌봐야 되느라고 이 첫째 아이와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어요. 이혼이나 부모의 우울이나 갑작스러운 어떤 재정 악화나 이러한 스트레스 사건도 이 안정애착을 경험한 아이에게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아이일지라도 그 후에 긍정적인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내적 작동 모델이 아닌가? 엄마 믿을만한가? 저 자꾸 물음표 새겨주라고 하거든요. 웬일이야? 처음에 이런 생각하지만 엄마가 나 사랑하나 봐. 와, 나 괜찮은 애인가 봐. 그러면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불안정 애착을 가진 경우에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해주면 더 보완이 될 것인가 몇 가지 좀 얘기를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애착하면 우리가 엄마 얘기만 자꾸 해요. 하지만 애착은 한 사람하고만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엄마하고도 형성하고 아빠하고도 형성하고 할머니하고도 형성해요. 안정적인 애착을 많이 형성할수록 좋아요. 제가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읽은 글이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한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병에 걸릴 위험은 확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엄마가 몸이 안 좋거나 그래서 엄마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했더라도 아빠와 안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많은 부분 상쇄가 돼요. 아빠는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젖은 못 줘요. 그거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와 좋은 관계 맺을 수 있어요. 많은 연구 결과들은 아빠와 안정적인 애착을 맺었을 때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특히 자기 조절 능력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다 알고 있는 사회성도 아빠가 많이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거고 비행 행동, 일탈 행동 아빠와의 안정애착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현저하게 낮게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비록 엄마와 다소의 불안정한 관계를 형성했더라도 아빠 그리고 조부모 혹은 교사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했을 경우에는 물론 둘 다 아빠 엄마와 모두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과도 안정적인 애착을 갖는 것들이 이런 불안정한 애착의 결과를 상당 부분 상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에요. 우리 엄마가 아이를 잘 돌볼 수 있게 아이와의 상호작용과 애착의 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바로 결혼 생활이었대요. 아이의 기질보다도 더 중요한 게 행복한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가 아유 당신은 애를 왜 이렇게 잡어 이렇게 잔소리하는 대신에 아내 등을 도닥거려주면 그게 자녀의 애착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자원을 정말 많이 활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젊은 엄마들은 별로 형제자매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조카, 사촌도 별로 못 보고 자라가지고 애를 다뤄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잘하고자 하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애를 낳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자원, 뭐 부모 모임이나 양육 코칭 모임, 요새 뭐 동네 반장한테도 전화해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보육반장 뭐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하던데. 그래서 양육을 열심히 배우시는 거 필요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모의 내적 작동 모델을 바꾸셔야 돼요. 요거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내적 작동 모델이 뭐냐?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이니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이면 바꾸실 필요 없잖아요.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은 뭐로 연결이 되냐면 부정적인 사고와 예측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이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행동도 쟤는 왜 저래? 요구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안정애착은 아유 저게 뭘 알아 어려서 그렇지 이렇게 하니까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하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그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데 정말 도움이 돼요. 그건 너무 뇌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떻게 웃기지도 않는데 웃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뇌라는 게 약간 허당기가 있어가지고요. 얘가 우리가 정말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입모양 조금 올리고 하하 소리 내면 뇌는 쟤 웃네? 이렇게 생각해서 소위 말하는 행복 호르몬이라는 걸 얘가 내보내요. 그래서 웃음 치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웃다 보면은 뇌가 우리가 행복과 관련된 호르몬들을 내보내서 어느새 우리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긴 들었는데 진짜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건 뇌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뭐냐?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가진 사람, 나도 못 믿고 남도 못 믿는데 꼭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쁜 사람들을 만나요. 나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남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사람. 아니면 너는 패션이 왜 그러니?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착형 애착. 나 이상해? 막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랑은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을 때 나에게 용기를 주고 기분을 상쾌하게 만드는 사람과 만나야 여러분의 내적 작동 모델이 보다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특강 이야기는 다 끝났는데 이 얘기를 듣고도 하지만 난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어떻게 우리 애 불쌍해. 이런 분이 계신다면 완전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본인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고개 한번 이렇게 한번 터세요. 한번 이렇게 탁 터시고 이거 나에게 나쁜 버릇이야. 하지만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분명히 될 거야. 라고 불끈 주먹 쥐고 열심히 생각해 보는 거. 여기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럼 많이 좀 배운 대로 좀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조심해야 될 건 알았으니까요. 이 불안정 애착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네. 그 이렇게 생활 속에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긍정적이 돼야 돼요. 긍정적인 정서는 행복감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셔야 돼요. 꼭 나는 전세라서 행복할 수 없어. 우리 집이 40평대는 내야 행복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볼까? 일주일에 한 번쯤은 그냥 좀 예쁜 접시 좀 쓰세요. 그냥 반찬통째에 놓지 마시고. 그래서 조금만 향초라도 사서 분위기 내면서 외식한 것처럼 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좋고요. 일도 재밌게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설거지를 할 때 혹은 수납을 할 때 이렇게만 좀 우유통 잘 씻어서 거기에다가 속옷을 정리해볼까? 뭐 이렇게 일을 좀 재미있게 해보는 거, 생각하는 거. 그래야 내가 유능감을 느끼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우리의 행복감 지수 상승에 정말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명상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자기 성찰 능력도 키우고 명상할 때 우리의 그 뇌파는 굉장히 편안한 뇌파가 돼서 우리의 행복감을 또 높여주기도 해요. 또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저는 인터넷 할 때 즐겨찾기에 제가 가봐야 될 곳을 다 정해놨어요. 너무 많아. 이집트 나일강 유람선도 타야 되고 할 거 되게 많은데 제가 힘들 때마다 저는 거기에 들어가서 다음에 내가 여기를 놀러 가야지 해서 휴가 계획 짜보는 거 이런 것들도 일상생활의 행복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예요.